낭님, 최소한의 양심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신경질적이던 유동규, 남욱 돈 받고 유순해졌다인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의 재판 관련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요. 2분 뉴스 강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오밤중의 뉴스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그러니까 우리 민주진보 진영의 많은 이 정치인들의 재판 관련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법정에 가기도 하고요. 또 우리 2분 뉴스 강지호 기자를 통해서 현장 취재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장동과 위례지구, 백현동과 관련된 재판이었는데요. 오늘 재판에는 2분 뉴스 강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자주 보네요. 야, 이번 주만 4번 왔습니다. 이번 주 그렇게 됐나요? 예. 야, 가만히 있어봐. 지난주 월요일부터 왔나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추석주여서 못 왔고, 이번 주는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어제 쉬셨더라고요. 예. 그날 빼고 다 왔습니다. 어제는 안 쉬었고요. 어제는 방송했어요. 수요일 날. 네. 수요일을 쉬었어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예. 어제 목요일이었고요. 어제 방송했어. 심지어 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귀하가 나오셨어. 네, 헷갈리죠? 예. 네. 보통 우리 그 이인혜 기자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4번 나오는데, 야, 그렇죠. 네, 우리 강지호 기자는 일주일에 4번 확 몰아서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자주 보니까 좋지 않나요? 예. 네. 자, 오늘 어디를 취재하고 오셨나요?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소위 말해 대장동 재판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님의 재판인데, 오늘은 이제 위례 마지막 증인이 나오는 재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번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장동 관련돼서 아마 들어갈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제 방청을 하고 왔습니다. 네. 아니 근데 위례지구 증인 신문은 지난번에 끝난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아직 안 끝났나요? 지난번에도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지난번에도 마지막이라고 얘기했죠. 요번에도 또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그래서 진짜 마지막 위례 마지막 증인이다 라는 것이고요. 오늘 뭐 증인 같은 경우에는 혹시 지중해라고 들어보셨나요? 지중해요? 지중해는 저기 유럽에 있는 해 아닌가요? 배래 해. 바다. 모 술집에 지중해 실장이 나와가지고 증인을 했습니다. 지중해 실장이요? 그렇죠. 이제 여자 나오고 이제 그런 술집에 유흥업소군요. 예, 유흥업소에 이제 실장이 나와서 증인을 한 날입니다. 네. 유동규의 경우에는 하여튼 유동규가 포함된 그 재판에서는 항상 이 유흥업소 뭐 실장이든 업주든 아니면 종업원이든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이유가 있나요? 유흥업소를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저번에도 이제 체린이가 나왔었고요. 강남에 있는 술집. 예, 강남에 있는 술집. 체린. 예. 그렇죠. 요번에는 이제 유동규 집 근처에 있는 유흥업소에 있는 그 실장이 나와가지고 이제 증인을 선 겁니다. 지금 유흥업소 업주나 뭐 종업원들이 등장한 게 이번이 3번째예요. 뭐 7080 가요주점 같은 그런 데가 한 군데가 있었고, 거기는 이제 성남 분당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번에 했었던 체린이 술집. 체린이 효림이 나 진짜 그 예명 듣고 참 당황했었는데, 아마 당사자들 연예인들 되게 열받았을 거예요. 아무튼 그리고 오늘은 또 다른 유흥업소의 실장이 나왔다는 말씀이군요. 예, 그렇죠. 오늘 실장이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10년도 더 된 일이고 참고인 조사 받고 집에 갔을 때 내 진술이 오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졌었대요. 그래서 원래 증인 신청을 했을 때 안 나왔었다가 그 집에 계속 서류도 날라오고 구인증도 보내가지고 요번엔 참석하게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사실 이 술집 주인 지중해라고 하셨나요? 그렇죠. 실장이죠. 주인은 아니고 친구가 주인이라고 합니다. 아, 친구. 예, 아무튼 예. 지중해 실장님, 이 지중해 실장님 같은 경우에 그동안 증인 신문을 받으러 오라고 여러 차례 전달했지만 안 나왔던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더 이상 뭐 출석 요구를 하지 않고 마무리를 짓겠다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결국 나왔다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에 나오셔가지고 위례의 마지막 증인의 주인공이 되셨다. 근데 이분 역시 검찰의 진술을 했는데 검찰 진술할 때 내가 제대로 진술했는지 10년도 더 된 일인데 내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지 아리까리 했어서 법정에는 안 나오려고 했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자기 인생에는 사실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닌데 이제 나의 진술이 잘못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칠까봐 그런 면이 조금 두려웠다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별일 아닌 사안이었을 수 있으나, 그쵸. 뭐 유동규 씨나 우리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큰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혹시 잘못된 진술을 했을 때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도 큰 변화를 줄 수 있으니까 부담이 좀 갖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이 이거에 관련돼서 어떤 말을 하는데 이건 제가 추후에 방송 마지막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직접 신문에 나서셨던 모양이군요. 네, 직접 신문을 나섰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썸네일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유동규 단골 술집 실장 이재명 대표의 직접 추궁에 결국 실토입니다. 자, 신경질적이던 유동규가 남욱의 돈을 받고 갑자기 유순해졌다? 오, 네. 이 얘기는 좀 신경을 안 써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내용이 나오네요. 유동규가 글쎄 뭐 제가 보기에도 좀 성격이 까칠해요. 좀 한성격 하시는 분 같아. 외모에서도 좀 풍기지만. 약간 울그락불그락 느낌 있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갑자기 유순해진 시점이 있었다. 그렇죠. 오늘 재판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 증인 같은 경우에는 가지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중점이 되는 증인이 아니라 가지 뻗어 나가듯이 이제 끝에 있는 증인인 건데 사실은 그 전에 체린 얘기 나왔을 때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안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번에도 그렇게 기대감은 없었는데 나름 재밌는 이야기가 딱 터져 나오더라고요. 네, 일단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오늘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대장동 부분에 대한 공판이었고요. 위례지구, 그 중에서도 증인신문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은 유동규의 단골 술집 지중해 실장님이셨고요. 외상값이 좀 있었나 보네요. 예, 한 1,500만 원 정도. 예, 이 양반 그러면은 씀씀이가 참 컸던 것 같아. 유동규는요, 뭐 술값도 보면 뭐 외상값이 이렇게 몇 천만 원씩 그렇게 물려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여기도 그럼 그렇게 많았단 거군요. 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외상값이 한 1,500만 원 정도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1,500만 원. 근데 이 검찰 그 조서에는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진술서에는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유동규가 돈을 썼다라고 해요. 술값을 그렇게 많이 썼대요? 그렇게 많이. 사실 근데 이게 지중해에서만 그런 거겠죠. 지중해에서만? 예. 맞네. 그렇죠. 그 다음에 저기 그 강남의 술집, 그 강남도 체린이 가고. 있었던 그 술집에서는 얼마를 썼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7080 가요주점에서도 썼다는 게 있으니까, 야,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유흥업소에서 돈을 얼마나 쓴 거예요? 사실 뭐 어마어마하게 쓴 거죠. 보니까 뭐 들어보니까 그 당시 10년 전에 한 시간당 7만 원 정도 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재판장에. 뭐 잠깐만요. 그러면 시간당 7만 원이라면 시간당 7만 원이요? 뭐가 시간당 7만 원이란 게 근데? 이제 노래방이야? 뭐야 뭐? 노래방 이런 거 같아. 유흥주점인지 노래방인 건지는 확실치 모르는데 유흥주점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근데 노래방인데 한 시간에 7만 원이면 좀 세지 않나요?
요즘의 시세는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10년 전에 7만 원인 겁니다. 10년. 지금 전에도 보면 그 정도면 10년 전에 또 지금 센데 그 소위 말하는 테이블 차지 뭐 이런 걸 말하나 아니면 이거 도우미 불러주는 데인가요 혹시?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뭐 노래 이렇게 할 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번호 쳐달라고. 뭐가 힘들어? 왜 그래 이 사람아? 욕심 좀 부렸습니다. 예. 큰일 나네. 예, 안 하겠습니다. 예. 이게 저기 우리 강지호 기자가 여기 뭐 계속 유튜브만 하면 상관없지만 나중에 혹시 공중파로 진출했는데 옛날에 흑역사 이러면서 틀어버리면 진짜가 골치 아파져요. 아유, 말 조심하겠습니다. 예. 자, 하여튼 뭐 그런 곳인데 저는 상당히 이 유동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다 답답하고 황당한 것이 아니 이 사람은 도대체 술집을 얼마나 다니길래 유흥업소 이 관계자가 또 나왔느냐 또 나왔어? 라고 하게 된단 말이에요. 진짜 많이 나오네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식으로 전개가 되냐면 처음에 어떻게 유동규랑 알게 되었느냐가 먼저가 나와요. 그래서 유동규를 통해 가지고 전진상이나 이제 김용을 알게 되었고 이제 뭐 하는 사람인지는 잘 몰랐대요. 그런데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명함을 줬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리모델링 협회를 하는 걸 알고 있었고 나머지는 잘 몰랐다. 그 추후에 정황상 뭐 정진상이나 김용을 알게 되었고 특히 김용 같은 경우에는 TV에 나올 거 같아요. 시의원 됐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 시의원이구나 그때 알았다고 합니다. 자, 근데 유흥업소 관계자가 등장할 때마다 끝없이 등장하는 얘기가 유동규 도대체 몇 번이나 왔냐, 얼마나 썼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묻느냐, 유흥업소 관계자한테 왜 맨날 뭐 이런 걸 저런 걸 묻느냐, 뭐 똑같은 걸 묻긴 한데 일단 도대체 얼마를 쓴 거냐, 그러니까 5, 6천만 원 썼다. 그 일주일에 몇 번이나 온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진술이 여기서 조금 갈리긴 하는데 원래 예. 처음에 진술서에는 이제 3인방이죠. 이제 유동규, 정진상 그리고 김용 해가지고 한 달에 10번 정도 왔었다. 그리고 이제 성남시장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유동규가 다른 일행이랑 월 한 10번 정도 왔었다라고 진술서에 돼 있거든요. 근데 오늘 나와서는 그렇게 대답을 안 합니다. 또 뭐라고 하나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왔었고 시장 당선 이후에는 거의 방문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10회 방문이라든지 한 번, 두 번 정도 방문했다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유동규 혼자서 온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 3인 방문 외에도. 그러면 한 달에 10번 왔다는 거는 일주일에 그러면 거의 3일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왔다는 얘기인데 일주일에 두세 번은 꾸준히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근데 그게 일주일에 두세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이고 그 역시도 유동규만 온 적도 꽤 많았다. 유동규가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온 적도 많았고. 그 한 번에서 두 번은 3인방만 속하는 거고 나머지 이제 유동규가 개인적으로 왔다는 따로 카운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간에 원래 검찰에서 했던 진술보다는 많이 틀려졌네요. 예, 이 진술이 왜 바뀌었냐면 그걸 한번 물어봐요. 이제 진술서에서는 10번이라고 했는데 왜 이번에는 한두 번이나 했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궁금하니까. 그렇죠. 이상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랑 같이 이야기를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막 계산할 거 아니에요. 한 몇 번 정도 왔다고. 그러니까 검사가 이제 물어보고, 예, 물어보고. 검찰 진술 조서에서 예, 그렇죠. 이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검사 측에서 그럼 10번 정도 아닌가요? 라고 물어봤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입으로 10회라고 말은 안 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패턴이 똑같네. 지난번에 채림이 나왔을 때도 그렇고 예. 7080 가요주점에서도 그렇고 몇 번 왔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일주일에 한 번 왔나? 뭐 이랬는데 두세 번이라고 써버리고 정확하게 몇 번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역시 또 두세 번으로 써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일주일에 두세 번, 한 달에 10번이면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인데 그 정도 많이 왔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아니 그러면은 왜 되냐면 일주일에 두세 번씩 술집 3개를 돌아다니면 이 양반 집에 언제 가? 모자라 이거. 이거는 뭐 이 증인의 말이긴 하지만 이제 집에 부모님이 계셔가지고 집에 들어가기 싫었다라는 그런 뭐 얘기도 했는데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 웃겨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니 네. 그래 좋아. 그러면은
유동규는 그렇다 치고 김용 부원장이나 우리 뭐 그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는 엄연히 가족이 있고 그런데 그 양반들은 그럼 집에 안 들어가나? 계산이 안 맞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끝까지 남아 있고 김용이라든지 정진상 같은 경우에 먼저 집에 가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나 진짜. 자, 그러니까 이제 보니 그 유흥업소 3개 중에서 그래도 비교적 많이 간 곳이 이거 지중해이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뭐 체린이 나오는 그 술집이나 그 가요주점 7080 주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오진 않았다는 것을 보여만 일단 그분들은 유동규 외에 다른 사람 얼굴을 거의 기억을 못하는 걸로 그렇게 나왔잖아요. 예, 그렇죠. 특히 이제 그 체린이 진짜 이상한데 체린이 같은 경우에는 유동규 외에 뭐 정진상이나 김용 얼굴을 솔직히 잘 몰랐다는 식으로 지난번에 증언하잖아요. 뭐 그렇죠. 그런데 그거 말고도 좀 이전에 말한 거지만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사실 여기서도 사실 공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술서에서는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2천만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금액 차이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확실히 일주일에 뭐 한 달에 10번 왔었다는 얘기는 일단 뻥이 되네요. 액수조차 확 줄어버리니까. 그렇죠. 액수도 확 줄었고 여기서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왜 그럼 5천에서 6천만 원이냐고 그 당시 진술서에 말을 했냐면 당시에 이분이 일하는 곳에 수사관들이 찾아왔대요. 찾아와가지고 유동규가 증언했다고 해서 서류를 보여줬대요. 즉 이제 유동규 진술을 이렇게 보여준 거죠. 이제 거기에 이제 유동규가 내 이름을 만나서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진술에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냈다라고 나와 있었대요. 유동규가 7, 8천을 냈다라고 유동규가 이렇게 진술을 했고 그 진술서를 보여줬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러면 5천에서 6천 정도 되세요를 물어봤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도 자기 입으로 5천에서 6천 정도 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뭐 그 5천에서 6천 한 것 같아요라고 말한 거래요. 그러니까 생전 처음 검찰청에 불려가는 사람이고 더군다나 정치적으로 엄청 큰 사건에 불려가는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위축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축된 사람한테 이건 거죠? 이거 맞죠? 이래버리면 네 맞아요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조금 제대로 됐습니다. 예. 근데 저도 그게 왜 느껴지냐면 처음에 법원 갔을 때 되게 제가 위축이 되더라고요. 제가 죄를 안 지었는데 확실히 그 일반인들이 검찰청이나 법원을 가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겪어보지 않은 일이라서. 근데 이제 거기에서 갑자기 와가지고 탁 보여주면서 얘는 7, 8천이라 그러는데 얼마요? 그보다는 좀 적어요. 5, 6천 돼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2, 3천인가? 근데 고민을 한 거군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동안 전전긍긍 하다가 그래서 그 법원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다라고 그렇죠. 해서 나와서 실은 그까지는 아니에요라고 말했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검찰은 진술을 어떻게 받아낸 거예요? 그럼 맨날 그러면 자기들이 원하는 진술을 유도를 했다 뭐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뭐 제가 봤을 때도 다른 재판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번 재판에서도 그런 내용이 2개 정도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조서나 이런 거 했을 때 사실 증인들이 10년 전 일이고 오래된 일이면 기억을 잘 못하다 그렇죠. 보니까 뭐 정황도 설명하고 뭐 5번이 맞으세요, 10번이 맞으세요 이런 얘기를 하던 와중에 진술이 이렇게 진술서가 쓰여진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은 사실상 검찰이 뭐 조금 세게 말하면 진술을 조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분이 그 어떻게 보면 유흥주점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나 경찰 이런 분들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심하지 않아요? 부담감이 있지. 아무래도 일반인들도 부담감이 있는데 자기가 이제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시니까 더 불안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듭니다. 결국 이제 검찰이 그걸 이용한 거네. 그렇죠. 검찰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이용을 한 거죠. 검찰이 이렇게 위협을 하면 나 같은 사람도 겁먹어. 나도 10년씩 이렇게 검찰청 출입하고 그 전에는 뭐 경찰서
뭐 몇십 년씩 10년씩 출입을 하고 해서 법원, 검찰, 경찰만 30년 가까이 출입을 했었어도 그래도 이제 약간 좀 부담스럽거든요. 부담스러운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이재명 대표한테 약간 유리하게 흘러갔나 봐요. 그러니까 기사 내용 오늘 기사 하나도 안 났어. 진짜 놀랐어요, 내가. 제가 기자라면 오늘 기사를 썼을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확실한 오늘 포인트가 있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진술을 하면서. 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어줘야 되는 건데 기자들이 그런 내용들이 마음에 안 들었나? 그래서 기사를 안 쓰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그냥 들어가 볼게요. 예. 그럼 이재명 대표가 오늘 직접 그러면 신문에 나섰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묻던가요?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이제 말을 하냐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질의를 하는데 이게 이번 재판의 핵심입니다. 네. 원래 이게 진술을 하면서 어디서 진술을 하냐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하면서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이제 변호사 측과 검사 측이 투닥투닥해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님께서 그 증인이 당황하고 무서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인한테 무서워할 필요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원래 가끔씩 그런다고. 그렇죠. 보통 우리는 자주 보는 장면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뭐, 그 변호인 측에서 질문하다가 갑자기 검사가 탁 가로막으면서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런 거죠. 변호사가 뭐야! 이러고 이거야! 이러고 이제 약간 이제 언성이 높아지는 상황. 언성이 좀 높아져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모 씨가 TV를 보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사건이 크게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조금 지나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증인한테 물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증인한테 이제 질문하는군요. 뭐라고 합니까?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건은 누군가는 징역을 수십 년 동안 받을 수 있다. 기억대로 해주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해요. 왜 그러냐면 약간 증인이 자신이 약간 불리할 것 같은 경우에나 약간 또 유동규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아는 것 같은데 약간 숨기는 그런 느낌은 저는 들더라고요. 물론 위증은 한 건 아니겠지만 저는 좀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 사람이 좀 위축되는데 내가 유동규를 잘 알아. 근데 내가 이 말하면 유동규한테 불리할지도 모르겠어. 그렇죠. 그러면은 말하는 게 주저하게 되죠. 이게 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는 설명을 못 드렸었는데 이분이 이 일을 그만두고 가게를 차린 적이 있습니다. 14년도에. 그 당시에 유동규가 1,500만 원을 돈으로 줘요. 이거는 외상값이랑 다른 겁니다. 일을 그만두고 외상값 1,500만 원 갚은 거 말고 추후에 가게를 차릴 때 1,500만 원을 줍니다. 잠깐. 앞서 맨 처음 시작할 때 유동규가 예. 이거 지중해에 외상값이 1,500만 원 있었는데 있었죠. 이것도 갚았고 갚았고 그거와 별도로 이 실장님한테 또 1,500만 원을 줬다. 준 거죠. 가게 차릴 때. 예. 그럼 꽤 가까운 사이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네요. 사실 일반적인 친구한테 가게 차린다 1,500만 못 원 주지. 주지 않잖아요. 친하더라도 확실히 그렇지. 우리가 봤었을 때는 어떠한 관계가 친하지 않았을까? 당연히 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아니 유동규가 그 전에도 유흥업소 종업원한테 1,000만 원이 넘는 거액금을 턱 주기도 해요. 예. 그 체린이한테. 그렇게 턱 주기도 하거든요. 체린인가 효린인가? 하여튼 효림인가 하여튼 걔한테 주는데 그렇게 턱턱 준단 말이야. 그 정도 관계가 아닌 다음에는 쉽게 이렇게 아무튼 상당히 가까웠다는 얘기네.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예전에 기사 났던 그 내연 관계 그분은 또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예,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유동규가 도시개발공사 조례안을 통과시킬 때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고 되게 신경질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해요. 이 당시에 진술을 할 때. 그 당시에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철거업체에 돈을 빌려가지고 상당히 스트레스 받았을 때요. 거의 비슷한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동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시점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가 만들어질랑 말락 하던 그 무렵, 그 다음에 동시에 소위 말하는 철거업자한테 1억인지 9천만 원인지를 빌렸다가
되갚을 때는 3억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뭐 협박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자, 그 무렵에 아주 신경질적이었다. 아주 신경질적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그 유흥업소 그 실장님이 말씀하셨다는 건가요? 유흥업소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 이제 했었을 때 그 당시 시기쯤 유동규 되게 신경질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직접 질의를 하면서 이모 씨한테 유동규가 스트레스 받던 시기를 특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특정 시기를 이렇게 쭉쭉쭉 말한 다음에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2013년 2월과 2013년 2월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이 통과했을 때와 그리고 이분이 가게를 차렸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가 2014년 11월이거든요. 이때 이모 씨가 가게 개업했을 때 이 사이에 유동규의 스트레스가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검사 측은 이 진술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조례안 통과 때문에 좋아졌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는 이제 어떤 뉘앙스로 전 느껴졌냐면 유동규가 당시에 돈이 해결돼 가지고 표정이 좋아졌다라는 그 특정 시기를 이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2013년 3월에 조례안이 통과가 돼요. 예. 그리고 2013년 6월에 그 조례 그 성남도시공사 예산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규가 그 조례안 때문에 갑자기 유순해졌다면 2013년에는 다 이제 유순해져야 정상이에요. 예. 근데 2014년까지 넘어갔다면 시점상 돈 문제가 해결됐을 때라야지 가능한 얘기죠. 야,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경질적이던 유동규가 갑자기 유순해진 이유가 뭐냐? 일단은 철거업자한테 돈 받았을 때일 가능성이 현재 좀 커지긴 했네요. 사실 철거업자 돈 문제를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유동규가 상당히 스트레스 받았던 것만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 무렵에 아마 유동규가 짜증을 좀 내기도 했었던 모양이네요. 그렇죠. 사실 여기서 왜 이 얘기가 중요하냐면 유동규가 그 총 받은 금액이 얼마냐면 그 3억 8천만 원인가 뭐 그래요. 예. 2013년 그 부분에 13, 14 그 무렵에. 예, 그래서 13년 2월부터 해가지고 14년 4월 경까지 해서 3억 7천만 원 상당히 돈을 받습니다. 근데 이 3억 7천만 원을 뭐 김용한테 줬느냐, 아니면 그 정상진한테 줬느냐, 이게 뇌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자기가 썼냐. 정진상. 죄송합니다. 정진상한테 주었느냐, 이 포인트가 중요해요. 내가 썼냐, 뇌물로 줬느냐. 그 당시 예. 유동규가 뭐라고 진술하냐면 2013년, 14년 명절 무렵에 추석하고 설날 때 떡값 명목으로 각각 1,000만 원씩을 줬다라고 했다가 뭐 안 줬다고 했다가 오락가락 하는데 그 뒤에 뭐 2014년 그 지방선거 재선 자금으로 또 1억인가 얼마를 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무렵에 그 김용 부원장이 뭐 1억 8천인가 얼마를 받았다는 식으로 1억 4천인가 얼마를 받았다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유동규는 그러면 당시 이 돈을 그럼 딴 데 썼다는 얘기인데 정진상 실장이나 그 김용 부원장한테 주지는 않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사실 그 유동규가 이 표정이 좋아진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이 돈 문제가 해결되면서 표정이 좋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그 계속 문제가 터져 나왔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시기 자체가 계속 유동규한테 남욱이라든지 김만배라든지 이런 분들이 돈을 줬을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원래 빚이 있었고 이 철거업자한테 스트레스를 되게 많은 상태에서 고민이 해결되니까 얼마나 그 표정이 좋아졌겠어요. 그래서 자,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유동규인데, 자, 이 유동규 아저씨가 계세요. 자, 유동규가 있어요, 여기. 자, 유동규가 있는데, 이 유동규한테 당시에 남욱이라든지, 뭐, 김만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돈을 줍니다. 그 돈이 얼마냐? 일단 그때 기억으로는 한 3억 7천 정도 된다고 하죠. 맨 처음에 남욱이 유동규한테 4천만 원씩 얼마 이렇게 몇 번을 줘요. 4천씩. 그러다가 나중에 되면은 이 남욱이 유동규한테 석장을 줍니다. 유동규가 석장 달라고 요구를 해. 석장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3억 7천만 원을 땡기는데 유동규는 이 3억 7천만 원을 누구를 줬다고 얘기를 하느냐? 예. 여기서 이제 김용인과 정진상을 줬다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에 뭐냐면은 선거 자금도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 3억 당시 근데 무슨 일이 또 있었느냐 하면 이때 유동규한테 철거업자가 3억을 내어놓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유동규한테 9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3억을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상황 이때 이제 이 유동규가 철거업자한테 3억 주고 그다음에 술집에서 이렇게 얼마씩 쓰고 그랬으면 실제로 유동규가 김용이나 정진상한테 줄 수 있는 돈은 없는 겁니다. 즉 뭐냐면 유동규가 3억 7천만 원을 받아서 지가 다 썼다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용이나 정진상한테 줄 수 있는 돈이 없었다라는 거지.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에는 불법 자금을 유동규 지가 해먹었느냐, 남을 찌말 맞다나 상납을 했느냐라는 부분에서 상납을 안 했다라는 결론이 나와버린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고 오늘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언제쯤 그래가 얼굴빛이 좋아지던가요? 라고 이렇게 다키 묻어본 겁니다. 예, 그래서 특정을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이 됐다는 것은 바로 철거업자 3억이 해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되면 결정적인 어떤 진술을 받아낸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피고인이 이렇게 진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질문을 하는 경우가 흔한가요? 뭐 흔하진 않는데 예. 피고인이 그 변호사인 경우에는 좀 왕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재판은 안 그런데 특히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이렇게 질문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질문 한번 해봤어요. 예, 궁금해가지고. 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예. 보통 피고인들이 입 꾹 닫고 있거든요. 입 꾹 닫하고 있는데 예. 이재명 대표는 이제 질문을 하죠. 질문하는 이유가 본인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제 질문할 수도 있고, 근데 피고인이 직접 질문을 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아요. 예. 원래 그런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좀 제재하나요? 그리고 하지 말라고? 뭐 딱히 제재하고 그런 건 없는데 결국에는 이제 재판을 사회를 보는 사람이거든요. 판사가. 그러니까 판사의 어떤 허가를 받고 하라고 얘기를 하죠. 예, 뭐 그런 것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뭐 오늘 현장 가셔가지고 중요한 거 하나 딱 물어오셨네요. 중요한 게 있어서 다행이네요. 네. 이번도 정말 활약이 대단하셨습니다. 예. 그 다음 주도 한번 열심히 활약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 다음 증인 얘기 한번 해줘야 돼요. 다음 증인은 어떤 사람이 우선 있을까요? 다음 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8일이고 유동규가 증인으로 나온다. 다음 증인 이거 꼭 10월 8일 이것도 봐야겠네.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린 10월 8일에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뵙기로 하고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장동 재판에서 이 검찰이 지금까지